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제주 신보, 제주 CBS가 공동으로 기획한 선택 2018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듣는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선입니다. 네, 제주 MBC는 지난 지방선거 동안 전문가들이 채택한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각 후보들과 정당의 철학과 정책을 검증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고 도지사 선거에서는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늘은 원희룡 당선인을 모시고 앞으로의 민선 7기 도정의 미래와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 MBC, 제주 신보, 제주 CBS가 공동 기획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듣는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 당선된 원희룡 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분들도 함께 모셨습니다. 이번에 언론 3사의 선거 자문위원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죠. 먼저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님 먼저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감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예,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반성도 많이 했고요. 약속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을 통해서 느낀 우리 제주 도민의 민심 잘 명심해서 지난 시절에 부족했던 점은 보완을 하고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쉬운 선거가 있겠나 싶습니다만 이번 선거 쉽지 않았던 선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워낙 4년 전 도전할 때랑은 또 많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 도전하시면서 좀 느낌이 남달랐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어려웠죠. 외부 정치적인 환경도 어려웠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4년 도정에 대해서 엇갈리는 평가, 그리고 특히 4년 전에 뭐랄까요, 정말 높았던 도민들의 기대에 비해서 못 미쳤다라는 그런 도민들의 마음을 대하면서 치러야 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느끼는 점도 많았고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잘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네. 뭐니 해도 이번 선거 좀 많이 시끄러운 선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정책 선거 실종되고 뭐 정쟁 공방만 있는 선거다 이런 비판들 쭉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상대 후보와의 뭐 갈등도 있었고 뭐 당연히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건 갈등 봉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 선거 기간에는 어차피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서로 공격도 오고 가게 되고요. 상처도 남게 되는데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미래를 위해서 또 선거 때는 이쪽을 찍느냐 저쪽을 찍느냐 편이 갈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제주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제가 달라진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치유할 거 치유하고 그렇게 해서 소통과 통합의 방향으로 제가 먼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 6기에 이어서 7기를 이끌어 가시게 되실 텐데요. 이제 논란이 있는 현안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고 7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강호진 대표님이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지난 선거 중에 뭐 네거티브 선거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로 봤을 때는 제2공항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여전히 또 당선되시고 나서도 여전히 제2공항의 문제는 정책 결정 방향들이 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여전히 또 반대 운동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제2공항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 제2공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특히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차원은 다릅니다만은 제2공항이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공항을 확대한다면 지금 공항의 확대인지 아니면 제2공항의 새로운 건설인지, 그리고 제2공항을 건설해야 된다면 왜 정석 비행장이 아니고 지금 부지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 단계의 의문들을 제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입장 차이에 대해서야 또 별도의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그 현재의 입지가 결정되기까지의 그 용역이 과연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현재 이제 재검증 용역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진행이 되도록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놓고 한꺼번에 서로 하다 보면 사실 끝이 없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우선 이 국토부에서 처음에 입지를 결정했던 그 용역에서 설정했던 문제와 그에 대한 검토, 그리고 결론들은 과연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일단 재검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를 좁혀놓고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방적인 이제 추진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고, 말씀 따르면 어쨌든 그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입지 타당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된 다음에 거기서 견해를 좁혀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자, 이런 정도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하시는 의문 자체가 지금 국토부의 그 원래 용역 내에 다 그런 검토를 거쳐서 그 결론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제기하시는 문제점들이 그 안에서 이게 적정하게 검토가 된 건지에 대해서 못 믿겠다 그러시니까 그걸 한번 들여다보는 것부터 1단계부터 하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놓고 나머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거센 반발이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여러 가지 과정, 그러니까 사전 용역이 1차 용역이 나가기 전에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랄까요? 뭐 전체적인 우리 아까 말씀하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항의 필요성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그것들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조금 이 도민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도민들이 좀 오해, 뭐 반대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지난번 지사님께서 선거 도지사 후보로서 나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로서의 도로서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 하는 일이고 이 국책사업인 관계상 지방 중앙 정부의 일에 지방 정부의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한계, 권한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는 것처럼 뭐 그런 위치 관계에서의 그 설정 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어떤 때는 중앙부처에 말씀들이 전달이 되고 또 도의 입장,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도에서는 좀 정확하게 위치 선정을, 포지션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우선 그 앞에 문제, 과연 그 공항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이게 나온 건가에 대한 문제는요. 물론 이 문제를 너무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과론적인 얘기하고 사실 그때 진행 과정상에서 입장은 사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입지가 현재 성산으로 발표되기 전에 사실 여러 차례 공청회도 했고요. 또 우리 제주도 내에서 여러 가지 공항에 대한 의견과 그 용역단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위원으로 참여도 해가지고 의견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대신 그때는 입지가 어디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반대하는 집단들은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공항을 폐쇄하고 다른 공항으로 갈 거냐? 그럼 그거는 우리 이 도민들의 어떤 그 여론이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제기되면서 어느 정도 좁혀졌었죠. 그다음 공청회 과정에서 일단 오름을 자르면 안 되겠다. 뭐 등등의 몇 가지 근본적인 제주로서 지켜야 될 도민들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오름을 절단이라든 제주의 근본적인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 이런 것 정도를 의견을 주고 그럼 전문적인 의견을 내봐라. 그래서
막상 이제 입지가 결정돼 나가는 과정인데 입지에 대해서도 저희 제주도의 입장은 자 복수의 입지가 서로 비슷한 경쟁 조건이라면 제주도민이 선택할 수 있게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점수 매기는 것 자체로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 점수를 그대로 발표를 해달라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해서 사실 그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근데 일단 막상 입지가 발표되니까 입지에 해당되는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반대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입지 발표하기 전에 그럼 어떤 여론 어떤 그 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입지가 1등을 한 입지가 단수로 있는데 그럼 그걸 받아들일지 말을지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OX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그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실무적으로 그거는 무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미 지나버린 얘기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자꾸 뭐 그런 입장에서 하니까 뭐 결국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배제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냐 이게 끝없는 공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안 드리는 거고요. 지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얼음을 자르고 환경 파괴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논의의 과정에 주민 참여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것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항에 증축을 해서 활용하는 확장해서 쓰는 방향 그리고 새로 공항을 만드는 방향은 근본적으로 공항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기능이 완전히 다르고 제주도의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의 과정들이 우리 지사님께서 잘 결정하셨던 그 수기형 영리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신 수기형을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은 왜 좀 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청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와서는 결과론적으로 왜 그때 그걸 안 했냐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무런 쟁점이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국토부가 계속 공항을 제주도는 필요 없다 안 해주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도지사 보고는 아무튼 근본적인 요건을 해서는 저걸 빨리 확정을 지어라는 압력을 제가 받았지 전 도민적으로. 물론 근본적인 반대 집단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 그때 예를 들어서 야 지금 공항을 확장하는 나는 왜 배제했냐?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검토 용역식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여론 수렴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원이 다르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그 용역 내용부터 재검증해서 잘 들여다보자.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미 다 거쳐왔던 부분들 가지고 또 끝없이 공방하는 부분들은 좀 배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야 좀 더 토론이 뭐랄까 좀 더 건설적으로 갈 수 있겠다는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때 이의 제기를 안 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과거를 이제 넘어가고 제2공항 정책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지 말지를 좀 판단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정적인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자 말자가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하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누차 일단 입장을 말씀드렸던 거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아직 답변을 안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도의 입장은 상당히 그 중재자 입장이자 또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도민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변인으로서 역할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계에서는 어떤 스탠스로 앞으로 처리하실 문제인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국토부와 제주도의 관계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좀 정부가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 이전 정부에서는 그 정부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어떤 수건 사업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5조 원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면 더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그 각 부처의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견해나 이런 것들을 누르고 매듭을 지었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여건들을 제주 도민들이 좀 만들어내라 이런 면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주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부닥치냐면 특히 반대 주민들 중심에서 제주도는
우리와 함께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쟁도 하고 입장을 전달해야지 왜 제주도가 나서서 이거를 자꾸 그 설명을 하고 그러냐. 하긴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죠. 그래서 자,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을 만약에 진짜 철조망쳐가지고 공항으로 만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니까 우리는 자, 이게 진행된다라는 그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주변 발전 계획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그 보상,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중재 내지는 주민 편에서 보완적인 역할로서 이제 입장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 원래 이 정부가 바뀐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과연 어떤 문제 의식을 처음에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무슨 심각한 문제 내지는 그때 뭐 온갖 흉흉한 얘기들이 설이 많이 돌았잖아요. 뭐 무슨 뭐 국정농단에 이게 그림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한번 전면적으로 돌아다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는 지금 국토부와 청와대가 다 조율해서 자, 재검증을 해서 아무튼 진행은 해야 되겠구나라고 지금 국토부 입장이 가고 있는 거죠. 이 입장에선 저희는 중재 입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재자 입장만 서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뭐냐 안 해도 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중재자 입장하고는 또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제2공항 문제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좀 가볼까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최대 현안이 또 제주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문제입니다. 이미 이제 도에서는 이제 지사께서 수용을 해주셔가지고 공론조사 과정을 밟고 있고 대략 7월 정도에 3,000명 규모의 여론조사, 8월 정도에 이제 200명의 배심원단을 꾸려서 정책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지난주에 영리병원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좀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역의 정책이랑 국가의 정책이랑 약간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합법적인 권한은 수정부랑은 지사한테 있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리병원 관련해서 조금 지사의 좀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병원에 대한 문제는 공론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도민들의 어떤 집단적인 지혜, 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생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나왔다든지 뭐 조건부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 짐이 또 넘어올까 봐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저게 그 2002년 우리 김대중 그 정권 때부터 해가지고 제주 6대 프로젝트 중에 한 사업 아닙니까? 네, 저게 중에 하나는 빼졌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게 꼭 진보 정권이다 보수 정권이다 된 그게 아니에요. 헬스케어 타운 해가지고 거기다가 외국인 투자병원을 유치하겠다라는 거는 우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일관되게 왔던 거거든요. 그죠? 중간에 무슨 저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싸늘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아예 그냥 배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기에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건물을 다 지어놨잖아요, 지금. 사실은 원래 제주도의 심사 권한은 건물이 원래 인가 사항대로 지어졌냐 안 지어졌냐만 따지도록 돼 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또 포괄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상의 정책적인 판단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저희가 좋다. 그러면 최종 허가를 안 해주겠다 하면 사업자로서는 일단 뭐 승복 안 하고야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물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하시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송할 수도 있고요. 그럼 소송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든지 소송하더라도 만약에 못 해줬으니까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건설비라든지 지금 어차피 저 간호사들까지 다 고용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 그다음 손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 그러면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국가든 제주도든 아마 배상 책임이 없다고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자 이거를 거부해서 불허해서 소송으로 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허가를 강제로 해주든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게 꼭 이렇게 흑백이 아니라 중간에 회색도 있을 수 있고 체크무늬 뭐 검정 뭐 하양이 체크무늬로 섞여 있는 제3의 대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중앙정부나 우리 이 새 정부랑도 잘 물밑에서 많은 그 고심에 찬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개할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공론조사 결과 또 그거에 따라서 사업자가 나오는
결과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이거를 아무튼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다가 투자 유치라고 공포를 해놓고 유치를 해놓고는 결국 이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거를 불러하면은 우리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따른 뒷수습 문제는 사실은 중앙정부와 제주도로서는 아주 골치 아프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뒷수습을 할 각오를 하고 공론화에 붙인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한 또 옵션 중에 체크무늬 같은 이제 옵션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굳이 병원이라는 형태를 사실 비영리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목적 자체가 의료 관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영리병원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비영리로 해서 나머지 구체적으로 이제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을 합법적으로 공적인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해서 지금의 갈등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송 비용의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녹지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이 지난번 임기 시절에 이미 도민들에게 우리가 500억 정도의 수출하겠다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출 약속은 현재 1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1억 6천만 원 정도. 결과적으로는 도민과 약속했던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린 상황인데 좀 같이 연동해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풀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 좀 제안 삼아 드리겠습니다. 그걸 포함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필요하고 아마 간단치 않은 과정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저는 도민의 뜻이라면 그걸 따라서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 꼭 그런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은 이게 투자 목적으로 유치 뭐 지사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만 유치하는 게 뭐 나쁘다는 의미도 합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이 의료를 관광 자원화 상품화시켜서 이제 투자를 유치해서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의료계죠. 의료계에서 걱정하시는 목소리는 뭐냐면 그 자체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영리법인화 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 그 의료복지의 체계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붕괴될 아니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우려하시기 때문에 많은 반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도가 안고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그게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의료 체계를 공공 의료 체계를 지켜야 되는 가치가 더 크다면은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공 의료 체계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요. 네. 저희 외국 투자 배우는 물론 지금 제도상으로 조금 허점은 있습니다만은 저게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싱가포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국제적인 의료 수요자들 유치해 가지고 국부 창출들을 하고 있는 그 모델에 대한 경쟁 모델이거든요. 그게 아무튼 여기에 무비자라든지 어떤 규제에 대해서 특별자치로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의료 부분에서 국제적인 어떤 그 경쟁 추구로 가자라는 취지였지 지금 공공을 허무는 그런 물꼬가 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의료법상이 또 허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몸이 아프다고 그쪽에 찾아가면 의료를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찾아갈 경우에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제주도 내의 의료 체계의 문제, 또 영리법인의 그 체계 뭐랄까 그 자체가 비영리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또 다른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뭐 이 정도로 정리했고요. 저희가 그 주요 현안 중에 오라관광단지를 또 뺄 수가 없어서 오라단지에 대한 이야기 잠깐 언급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분이. 네. 제가 아까요. 뭐 오라관광단지도 실은 2015년 승인이 취소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도에서는 과거에 했던 그 환경영향평가도 인정해주고 나름대로의 오히려 유치를 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보였지 않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요. 지금 이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지사께서 이제 자본을 검증하겠다 그러면 그런 게 일단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논리에서 보면 애초에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던 우리 제주 미래 가치라는 측면에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우리가 도출했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근데 거기에서 저는 먼저 적용하셔야 될 제도 개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환경총량제를 했더라면 아마 조금 덜 우리의 오라 관광단지가 덜 문제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환경총량제는 지금도 그 구체화를 위해서 계속 제도가 진행돼 나가고 있는 거고요. 환경총량제라는 게 법으로 환경총량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네.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환경의 총량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모든 게 재산권이라든 이런 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하루아침에 100% 바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강화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오라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는 고민을 했지만 저게 상가리 같은 경우였다면 저희들은 조금 더 지난 4년 동안 도정해서 좀 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기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저기 20년 전부터 계속 저기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온갖 사업자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렇게 된 상태이고 상당 부분 이미 훼손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난개발이라기보다는 어떤 투자 주체들의 복잡한 어떤 법률적 문제 이게 워낙 골치가 아파가지고 그때 취소했다가 새롭게 인가를 하셨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 취소가 되는 과정 자체가 워낙 기존의 인가를 가지고 워낙 복잡한 부도 나 있고 서로 막 법정 소송이 얽혀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은 그것을 한꺼번에 해소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방법적인 상황에서 그런 절차로 갔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고민했던 거는 여기에 따른 어떤 이 환경의 부담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에 들어갈 투자의 내용이 과연 제주도에 필요하고 제주도에 조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계속 갖고 있는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직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본 검증만 하면 거의 이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인식들로 많은 도민들이 알고 계셔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동안 제출되어 있는 것들이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하면 그때 야 폐수 어떻게 처리할래? 아니면 여기에 오름이나 곶자월은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 녹지는 어떻게 훼손되면 어떻게 보완하는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개별적인 심사를 가지고 아무튼 가까스로 통과는 돼 있는 거죠. 또 그거에 맞게 조정은 돼 있는데 근데 앞으로 저희가 최종적인 그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는 과연 이 사업의 내용이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필요하고 조화가 되는 것이냐라는 거 하고 다시 한번 그래도 제주시에서 가장 꼭대기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저기에 대단히 리조트가 들어가는 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마 지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상가리 아까 예를 들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상가리하고 지금 오라 관광단지의 장소 환경과 경관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면 상가리가 훨씬 허가를 받기가 쉬운 쪽이거든요. 오히려 두 조건만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오라 관광단지가 한라산 국립공원에 바로 근접해 있고 또 민감한 지역이고 또 경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쪽은 자본 검증과 또 환경에 대한 검토를 단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상가리는 오히려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건 오히려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게 좀 죽이기 전도된 오히려 뭔가 이게 인허가에 보시는 시각들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오라 관광단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바로 뭐 있습니까? 오라 골프장이 있잖아요. 그건 오래전에 개발된 겁니다. 오라 관광단지가 제주도 처음으로 만들어진 오해. 세계 선문화축제로 이미 다 거기 전기 수도 다 깔아놓은 데 아닙니까? 물론 자 이거를 다 원점으로 돌리고 이걸 자원으로 복원시키자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뭐 그거에 따라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상가리 같은 경우는 저게 평화로 위에 저는 평화로 위에 가 있는 기존에 개발된 것들도 저는 다 근본적으로 만약에 그때 제가 도지사였다면 못하게 했을 겁니다만 이미 다 지어서 골프장들 다 돼 있는데 뭐 이미 돼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새로 들어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준이 평화로하고 산록도로라는 걸 제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은 일관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부분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라 관광단지는 오라 관광단지 때문에 뭐 산록도로를 한 게 아니라 관광단지가 마침 산록도로 밑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준의 일관성을 밀고 나간다라는 거하고 그 오라 관광단지 같은 경우 역사성 때문에 다른 기준들하고는 달리 고민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저거는 다른 사안들보다는 훨씬 덩치도 크고요. 앞으로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신중을 기할 생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사님 논리라 그러면 예를 들면 기존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도 고려하셨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오락관광지가 허가가 돼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똑같은 규모의 다른 사업자가 그 인근에 개발하겠다 그러면 지사님 허가를 주셔야 되는 논리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일반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아시다시피 투자 유치되고 특히 중산간에 개발되거나 아니면 우리 저 경관이 좋은 지역에 내던 20몇 개의 것들을 잘 보십시오. 거의 다 중단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몇 개 남은 게 없어요. 근데 그럼 전부 왜 중단 안 시켰냐? 근데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유치한 투자도 많고요. 그동안 전임 도정에서부터 투자가 잘 안 올 때 얼마나 많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투자해오면 잘해주겠다. 모든 규제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남발을 했습니까? 이것을 국제사회의 신뢰를 돌리는데도 어느 정도 저희는 이 조화점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아쉽지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설거지 끝내고 이제 맛있는 밥상 차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무려 200개의 공약 제시하셨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청년 부문 공약들이었어요.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10,000개 확충하시겠다 발표하셨는데 선거 때도 이게 실현 가능한가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실현 가능하십니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이 질문을 뭐 지금 한 10번 넘게 받는 걸 보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약을 세우고 내세우는 과정에서도 저 스스로 많은 고민, 도전 경험에 비추어서 그리고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많은 검토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현 가능하고요. 대신 그 내용이 뭐 어느 자리에 몇 명을 뽑겠다라고 이미 일람표까지 다 확정돼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걸 최대한 빨리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미세먼지 분야라든지 안전 분야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입을 했을 때 도민들의 어떤 삶의 개선의 효과 내지는 제주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들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예를 들어서 정원이 없거나 아니면 인력이 양성돼 있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선 최우선적으로 취업을 시켜 나갈 거고요. 그다음 이게 공기업 분야가 될지 공공 분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양적으로 주목한 부분은 우선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내지는 대체교사가 500명 이상 필요합니다. 8시간으로 하려면. 그다음 우리 간호사들 물론 이게 준공무원으로 갈지 그냥 민간병원에 그냥 놔둘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야간 3교대에서 이런 근무 조건 때문에 그리고 야간에 열악한 것 때문에 지금 도내 간호 인력이 부족하고 전부 육지로 나가는 이런 부분을 충원하기 위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복지사 자격을 놓고 그냥 여러 군데 그냥 불안전하게 말하자면 취업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다가 배치를 하거나 대학교 아니면 서민들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뭐 그 파견해서 한다든지 이런 원스톱 그 주민 복지 찾아가는 이런 센터들을 하려면 이런 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이 부분만 해도 300명 내지 한 500~6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공무원이다, 공기업이다, 공공분야를 떠나가지고 각 분야별로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의 애로사항들 그다음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그 청년들 인력, 고급 인력을 훈련하는 센터를 만들게 되면 재래시장의 마케팅이라든지 지금 열악한 어떤 우리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이런 부분들을 자 인터넷에서는 보는데 아니면 전문 컨설팅을 받는 그런 데서 도움받는 그런 업체들을 부럽긴 한데 이런 부분이 손길이 안 닿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년 고급 인력들을 제주 출신들로 양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다가 배치, 파견 또는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10,000명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놓고 제주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최대한 구체적인 네. 걸 짜보겠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 좀 해주실까요? 그래서 예. 뭐 질문은 아니고 제안인데 이제 공공 분야 청년 일자리 10,000개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새롭게 공약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공약 200개를 이행하려면 예산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7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아무리 계산해 보더라도 임기 내 공약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이제 후보자 시절에는 공공자원하고 이제 신사업을 좀 발굴해서 자주재원을 좀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보관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약 그 이행을 계산해 보니까 7조 한 5천억 가까이 나오던데요. 그게 전부 새로운 예산으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쓰던 예산의 사업 방식이나 사업 내용들이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산보다 순수히 더 들어가는 예산은 그것도 좀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될 거예요. 대충 계산하기로는 연간 한 3천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재원 부분은 공기업 분야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 만들겠다는데 그 인건비를 전부 다 예산으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들면 우리가 일부를 예를 들어서 50%를 부담하면 50%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민간 부분에서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이제 해 나가면서 우리 예산으로 부담할 부분, 그다음 공기업의 신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 민간 분야에서 할 부분, 국고로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맞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주세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있는 것은 환경부담금, 관광객들의 그다음 입장료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의 유료화라든지 그다음 우리 자원순환,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에너지 산업화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과 연결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안 쓰레기 내지는 여기에서 어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효과의 비용을 사회적 기업에다가 우리가 매출로 이전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원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재원을 쓰는 그 방식도 새로운 방식들을 혁신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 신사업 분야는 내가 찬성하는데 딱 한 가지 저희 30년 넘게 논쟁을 해왔던 친환경 케이블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해결하실런지 갈등적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도지사가 뭐 그걸 한다 안 한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공약집에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요, 그거는 예시예요. 예시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예시로 들어가 있는 거는 친환경 논란이 많게 된 친환경 케이블카라든지 마사회의 말 사업 부분을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다 상대방이 있는 거고 또 여론의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정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의 예시이고 도민 여론을 저희가 존중해서 결정해 나갈 겁니다. 친환경 케이블카는 어쨌든 예시 사업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강호진 대표는 반대하시나요? 이제 논쟁을 그만할 때 됐죠. 케이블카 문제. 지사님 그거와 연관돼서 예시라고 하니까 또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원재원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JDC도 언급하신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약집에 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그러면 JDC도 그냥 예시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그 JDC는 아시다시피 네. 이제 면세점 수익 연간 1,000억이 넘는 이제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네. 지금 뭐 땅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JDC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거의 정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열어놓은 거고요. 그런데 당장은 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토부 기관이니까. 아닙니다. 근데 지사님께서 저 원도정 1기 때 먼저 이 선제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JDC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서의 역할에 상당히 한계가 있으니 제주도로 이관해서 도 산하에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그래 듣고 있어서. JDC를 도산으로 가져오겠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대신 그때 우리 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가 면세점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JDC의 일부 이기적인 입장 때문에 충돌하는 걸 보면서 JDC가 이렇게 제주도가 커나가는 거에 대해서 자체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 된다면 이제는 이 위상과 이거는 이대로 둘 수가 없다. 이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 JDC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과연 어떤 그 통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 문제제기를 하겠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벌써 4년 전에 아니 뭐 몇 년 전에 벌써 제주도 산하로 가져오겠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한다면 그거는 아니 언론에도 나와 있고 저도 그걸 기억할 정도로 그 아주 강렬한 공약으로서 공약은 아니죠. 그때는 이제 당선되셨으니까 이제 제시를 하신 부분이어서 이번 공약에는요. 그 도이관 또는 지역의 수익화라는 이름으로 좀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번 공약은 둘 중에 하나 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JDC를 제주도로 가져오시거나 예. 아니면 면세점이든 어디든 수익금을 지역으로 환원하겠다. 수익의 지역화를 해야 된다. 두 가지 하겠다 이런 예. 말씀 예. 공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수익의 자원 조달 상당히 지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도 그것도 당연히 그래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걸 쓰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 도에서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많다고 봅니다. 이제 다행히 지사님 오시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과격한 토목 개발, 특히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 안에 이제 불용에게 쓰지도 않아도 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절감하는 부분이 하나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공기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위주로 공략하신 건 저는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왜 자꾸 공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제 민간 쪽에 좀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제주도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령화에 관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자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조합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뭐 수익 사업도 하면서 유지되는 어르신들의 일거리도 창출이 되는 뭐 이런 사업들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도 그런 시각에서 보면 도에서 약간만 보조해주고 이루어지는 뭐랄까요 조합, 뭐 주거 조합 혹은 복지 조합 다양한 형태의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만 그런 신산업 개발 이런 거에 대한 포인트로 좀 가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좋은 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냥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없던 서비스나 상품을 만드는 것도 우리 기업의 어떤 혁신이겠지만 기존에 행정에서 하던 거를 민간으로 넘겨주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세밀하게 그 서비스를 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의 주 영역 중에 하나가 기존의 공공 서비스를 민간화하면서 이걸 사회적 기업이 맡는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라든지 현재는 행정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다 유연한 민간 서비스로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그 부분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제주도에서 공기업이 해야 되느냐는 부분은 대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기업의 생태계가 있다면 공기업이 그렇게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근데 제주에는 공기업이 나서서 인력을 키우고 민간 부분으로 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앞으로의 행보, 도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강호진 대표님이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11대 도의회는 어쨌든 도의원을 빼면 교육위원님을 빼시면 거의 80%가 사실상의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무소속인 지사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협치, 일기 때 약간 실패하셨다고 판단되는 협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에 대한 민주당과의 협치 방안 혹시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를. 예, 우리 도민들께서 도지사는 무소속으로 뽑았지만 도의원들은 절대 다수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당선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도민들이 짜주신 그 판 위에서 그에 맞게 일을 하는 게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절대 다수인 그 도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인사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주요 어떤 이 추진 사업, 현안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하고 서로 이해를 하면서 좀 더 넓게 봤을 때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가급적 수용을 많이 해서 이게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제 정 관점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평소에 대화를 안 하다가 싸울 때만 부닥치면 사실은 이게 갈등이 도민사회로 이제 퍼져나가는데 이런 지속적으로 대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상설적인 토론 채널들을 갖고서 쟁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무소속 신분에 대한 우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역학관계를 고려하셔서 탈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탈당하신 지금은 무소속으로 이제 후보하셔서 당선되셨는데 아무래도 이 정당에 있는 지사와 정당이 아닌 무소속 지사에 있어서는 이제 중앙 부처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 행정을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제2공항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 부처 관계에서 그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해볼 때나 아니면 그 전에 국회의원 생활 경험을 비춰봤을 때 특히 제주도의 어떤 여러 가지 지역 사업을 위한 부분에서 당이 다르다고 해서 해줄 걸 안 해주고 뭐 안 해줄 걸 뭐 억지로 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주도 내에서의 의견 차이와 갈등이 사실 훨씬 더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소속 정당이 없다라는 거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발품을 한번 더 파는 걸로 충분히 저는 그 만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속 정당이 있다 그러더라도 여기서 내 갈등하고 서로 딴지 걸고 그러면은 사실 없는 이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정당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짜나가겠습니다. 근데 지사님께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나는 제주도당이다, 소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보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의미는 상당히 뭔가 내포하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정당이 없는 거에 대한 우리 도민들을 껴안고 가야 되는 무소속의 도지사의 슬픈 이야기, 슬픈 어떤 그 힘든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주도의 도지사로서의 일을 하시고 난 뒤에 또 한편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도지사직을 버리시고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해석하시는 분이 묘한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많은 분들이 호기심이 많고 미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 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 4년 동안의 임기 제주도민들의 고민 끝에 어려운 선택을 받은 입장에서 그에 대한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앙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또 거기에 견눈질하지 않고 그리고 정당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끔은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제 노력으로 만회를 하고 특히 우리 제주도민만 바라보고 그리고 제주도민이 단합돼서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뜻을 갖는다면 어느 정당이든 심지어는 대통령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의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마음을 제대로 이끌어내는 여기에 집중을 하겠고요. 그런 점에서는 엉덩이가 무거울 때는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4년간 도지사 하시고 새로운 당은 만드시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뭐 지금 뭐 붕붕 날아가면서 뭐 몇 년 뒤에 앞을 얘기하니 저는 한 달 뒤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네. 이야기들이 있어서. 예. 네, 정리하도록 하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고 있어서요.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 패널분들이 원희룡 지사 원도정 2기 내내 참 이 부분은 유념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사자성어를 골라봤다고 합니다. 한 분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먼저 할까요? 네. 그래서 파사현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 교수 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인데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지난 선거에서 적폐를 청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구체적으로도 이제 조배죽 청산을 내세웠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언어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지사님 뭐 잘 하고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1기 때 설거지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맛있는 밥상 차리신다고 그랬는데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고사성어는 실천궁행입니다. 그래서 몸소 나서서 실천하라라는 고사성어의 의미를 좀 되시기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시기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두 분 패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주도민들의 표심은 원희룡 지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내내 엎치락뒤치락했던 유권자들의 표심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4년 원희룡 당선인이 약속한 도민과 함께 커지는 제주의 꿈이 구체적인 현실이 되도록 도민들과의 약속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